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많은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추세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들을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들을 찾아보시다가 제가 말한 세 개 중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종류라면 그 지표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들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을 발견하면은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기준들을 봐야 되는지, 그 기준들로 인해서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트레이딩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테스팅을 해봐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표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채널에서 우리들은 추세를 매매합니다. 전환점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전환점 매매는 바보들을 위한 거예요. 많은 보조 지표들은 전환점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보조 지표들을 나아가서 찾아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좋은 보조 지표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용을 했을 때 결과는 굉장해요. 제 시스템은 혼자서 다 해요. 물론 이게 100% 자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면 거래가 다 끝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시간대 차트를 안 보는 거에 있어요. 이거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과 돈의 밸런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매주 100시간씩 일하는 사람 또한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딩에 대한 가장 멋진 점은 이 방법에 능숙해지면 나중에 시간과 돈의 조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5분 차트, 1시간 차트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두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저희 알고리즘입니다. 적어도 그의 일부분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드린 거는 ATR이에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일 강조하면서 손절가를 정하시는데 이용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예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링크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ATR 영상 반응이 좋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처음 보는 보조 지표에 관심이 많구나. 새로운 시스템에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어요. 컨퍼메이션은 확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보조 지표예요. 이것을 찾느라 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제가 직접 고른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사용하기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저희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6개월 이상 최대한 많은 지표들을 찾으면서 괜찮은 것을 발견하면 실험을 해보고 6개월 동안은 조그마한 계좌로 실전 테스팅을 하면서 저희 시스템을 개선해 왔어요. 화면에 보이는 빈 공간은 지금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컨퍼메이션하고 엑시 지표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들을 찾아보고 테스팅을 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무엇을 봐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쓸만한 것을 찾았는데 내 무기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봐야 되는 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진입을 할 때 너무 일찍 진입시켜주는 보조 지표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보조 지표들은 시그널을 너무 많이 주거든요. 시장에서 추세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이용하면 손절만 계속 당하면서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가격이 아무 데도 안 가니까요. 두 번째로는 너무 늦게 진입시켜주는 보조 지표예요. 어떤 보조 지표들은 시그널을 너무 늦게 줘요.
우리는 너무 낮은 시간대 차트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시그널을 줄 때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 시그널을 받았는데 내가 진입을 하니까 추세가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표한테 시그널을 받고 진입을 하니까 잠시 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전환점에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많은 지표들은 전환점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마주치실 거예요. 이 지표가 전환점을 알려준다고 해서 선택적인 거래에 진입을 시켜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래가 최적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최대한 피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좋은 지표를 찾으시면 단순히 좋은 매매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윗소나 가짜 시그널을 피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뉴스나 이유 없이 세력이 장난을 칠 때에도 있거든요. 이게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항상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보조 지표는 이런 기간 동안 내가 진입을 하는 것을 피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다 피할 수 있게 도와주진 못하지만 몇 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연말에는 계좌의 차이가 꽤 있을 거예요. 제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조 지표들을 수백 개나 테스팅 해봤는데 임의적으로 500개라고 해볼게요. 이 500개 중에서 400개 정도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요. 지표들은 다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요. 이분들은 수학자예요. 트레이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표를 써보면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표들을 찾고 테스팅을 해봤을 때 안 좋다는 것을 느끼시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지표 100개가 남게 되는데 설정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쓸만한 도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용 가능한 100개 중에서 15개 정도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백테스팅을 하면서 실험을 다 해봤고 실제로 작은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했던 도구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6개가 제 알고리즘을 완성시킨 거예요. 제 차트에서 곧 보실 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이 지표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들의 종류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표들은 크게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세 종류 안에 속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표를 찾으실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먼저 지로선을 교차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선들끼리 교차하는 지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 위에 올라가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영선을 교차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차트로 가볼게요. 유로 달러 차트를 먼저 봐볼 건데요. 호감 있는 부분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차트를 봐볼 거예요. 밑에 노란색 선으로 된 보조지표 보이시죠? ROC, Rate of Change라는 보조지표예요. 노란색 선이 0 위로 가면 매수 시그널이고 0 아래로 가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간단한 건데 이게 영선을 교차하는 지표 중 하나의 예시예요. 일단 대충 한번 봐봤을 때는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시그널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상자로 가리키는 부분은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곳에서 많이 손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최근으로 가가지고 먼저 봐볼게요. 며칠 전을 보시면 매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매도 시그널로 인해서 매도를 했으면 잃었을 거예요. 손절 당했거든요.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많이 올라와 있죠, 벌써. 조금 더 뒤로 가서 봐볼게요. 이때 매수 시그널이 떴거든요. 0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때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벌었을 수 있어요.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그 부분 바뀌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나오죠. 대신 내가 매도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했다라고 하면 수익이 더 나왔겠죠. 조금 더 가서 보면은 이때 매도 시그널이 또 다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그널을 잘 잡아줬죠. 그래서 매수 시그널로 바뀌는 그 지점까지 다시 찍어보면 수익이 좋게 나왔죠.
그래도 어느 정도 꽤 큰 수익을 한 번은 안겨줬어요. 조금 더 가서 보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가 다시 바로 다음 봉에서 매수로 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조금 손해를 봤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꽤 오랫동안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나갈게요. 이때 11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2월 달까지 거의 3개월 가량 동안 내 계좌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박스로 그려놓은 왼쪽에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3번, 4번 많이 졌을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3개월가량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이 추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3, 4번 연속으로 계속 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계속 잃기만 했기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샀는데 설마 또 잃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영상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매수 시그널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매수를 했으면 그래도 꽤 큰 수익이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도 시그널이 난 여기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때 매도 시그널이 떴는데 이때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을 때 2월 달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짜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매매를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조금 더 옆으로 가가지고 이때 같은 경우도 가짜 시그널이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대 음봉이 나와서 매도를 알려줬는데 바로 다음 봉에서 매수 시그널을 알려주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봐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본값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숫자를 바꿀 때 차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박스를 주목하시면 돼요. 숫자를 조금씩 올리니까 가짜 시그널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깔끔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제가 10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기본 설정으로.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서 가짜 시그널이 한번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다시 16으로 돌려놨을 때 여기서 가짜 시그널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도 가짜 시그널이 꽤 많았는데 여기도 현저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지표의 세팅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룰 수 있던 거를 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개선해 나가면 조금 더 유리하게 좋은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도록 할 수가 있어요. 나쁜 시그널은 최대한 줄이고 좋은 시그널은 계속 그 추세에 타고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설정을 바꿈으로써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표를 찾으시다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해도 설정을 올려보고 내려보고 바꾸면서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방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가져다가 우리가 설정을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쓸만한 거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선들이 교차를 할 때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시로는 우리가 자주 쓰는 스토캐스틱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없애버리고 아론 업앤다운이라는 지표를 이용해 볼 거예요. 사용법은 비슷해요. 빨강색 선이 초록색 선 위로 올라가면 매도라고 볼 수가 있고 초록색 선이 빨강색 위로 올라가면 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봐봤을 때는 시그널이 한 번 나오면은 꽤 오래 지속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왼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추세가 시작되는 곳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이때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빨간색이랑 크로스가 나면서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데 그 부분이 꼭대기 지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를 보시면 매수하라는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졌지만 다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벌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매도하라고 하는데 아래서부터 매수했던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매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러는데 그래도 다시 매수를 하라고 하면서 이때 매도했던 부분에서 다시 매수로 바꾸면서 조금은 다시 그래도 벌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지점에서 매도로 다시 하라고 하는데 이때도 벌었겠죠, 조금은. 그리고 매수하는 지점이 또 한번 꼭대기 지점이에요. 이때는 많이 잃었겠죠. 손절을 100%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다시 매수가 뜨면서 이때부터는 다시 벌 수가 있어요. 매도하라는 지점이 여기고요. 이때까지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점부터 다시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때 매수로 다시 바뀌고요. 이번 지표를 봤을 때는 전에보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추세를 오래 있으라고 유지시켜주면서 가짜 시그널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예시로는 기본값을 이용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차트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명칭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차트 위에 바로 올라와 있는 그런 보조 지표예요.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보조 지표가 따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차트 바로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바로 제 차트로 가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슈퍼 트렌드라는 보조 지표예요. 지표 자체가 차트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초록색이면은 매수, 빨강색이면은 매도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멋져 보이죠? 그렇지만 옆으로 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두들겨 맞아요. 보기에는 멋있는데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설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지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패러볼릭 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차트 위에 있는 지표예요. 점이 봉 밑에 있으면 사는 시그널이고 봉 위에 있으면 팔아라는 시그널이에요. 이것도 간단하죠. 우리가 오늘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봐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셨으니까 좋은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될 거고요. 저도 당연히 집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지표 가지고 실험하는 거 빼고는 다 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실험하는 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졌어요. 계속 하다가 언젠가는 좋은 것을 찾아내면 나중에 그 가치를 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계속 해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게 일주일 만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지표들 중에 제가 오늘 말한 것에 속하면 다 테스팅을 해보세요. 지표의 세팅을 바꿔서 여러 가지 수치로 한번 봐보고, 백테스팅도 해보고, 실제로도 계좌에 써보고, 모든 걸 다 해봐야 돼요. 이게 이용 가능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인지, 여러 가지 종목에도 써보세요. 한 종목에서는 좋은데, 다른 종목에서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면 그것은 평생 여러분 거예요.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줄 거예요, 이게. 미래를 위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냐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을 먼저 많이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편한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오늘 바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